그렇죠. 내가 가장 지금 궁금한 게 네네. 낚시단체 총연합회 네. 뭐 하는 데입니까? 낚시단체 총연합회는 이제 기존의 한국낚시연합과 사단법인 한국낚시연합과 사단법인 한국낚시진흥회, 한국낚시산업협회 그리고 낚시업 중앙회와 한국 낚시유어선협회의 5군데의 메이저 사단법인이 농림수산식품부와의 말하자면 연결 창구로 5군데의 메이저 단체가 저는 모여서 제가 또 여기서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5개 단체 총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순수 낚시인을 위한 단체는 없다는 거예요. 5개가 다 봐도 순수 낚시인들을 위한 구성체는 없다라는 거죠. 저도 아까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5개 단체가 있는데 이들이 과연 낚시에 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지식이 있느냐. 과연 낚시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분들 낚시는 할 줄 아는 분들이냐. 그분들은 낚시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순수 낚시인들이 아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뭘 안다고. 낚시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찍고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럼 분들이. 낚시단체 총연합회에 어떤 사람이, 누가, 그거를 총괄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총괄하는 사람은 낚시를 과연 안 하는 얘기야. 모르신 분. 왜 우리나라는 지금 순수 낚시인들이 운영해 나가는 어떤 단체가 없느냐는 거예요. 있었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자, 요번에 그 문제에서 계속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산업이 위축된다, 이런 반복적인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근데 산업이 위축되는 것만 걱정을 했지, 낚시인들의 행위가 위축된다, 낚시인 쪽을 걱정을 하는 목소리는 단 한 번도 그리고 어느 잡지에서도 다룬 걸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노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낚시 산업계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데 업체들 걱정을 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이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들 낚시인이란 말이죠. 순수 낚시인들인데 왜 업체 걱정을 하고 있냐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안 그랬어요. 저 대화를 거기에서 자 이제 분노를 지금 제가 표출할 방법을 못 찾고 지금 너무 분노하고 있는데 좀 가라앉히자고요. 좀 가라앉히고 이게 지금 저는 그래요. 이 차근차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어떤 나라도 지금 이 납주에 관한 규제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지. 자, 미국이라든지 일본 참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낚시인구를 갖고 있고 유럽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단 한 나라도 낚시를 규제하는 나라는 납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없고 물론 그런 나라에서도 환경단체에서 납에 대한 규제를 많이 촉구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관철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물속에서 그들도 그냥 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무해하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조사를 그렇죠. 하고 나서 납에 대해서 무해하다라는 거를 아주 미비한 양은 나오지만 그걸 가지고 유해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렸던 거죠. 그래서 무해한 걸로 인정이 돼서 납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까 김웅 씨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왜 우리나라에서만 됐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시행령이 떨어지기 전에 KBS 환경 스페셜에서 대대적으로 납을 다뤘죠. 네, 저도 봤어요. 근데 상당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낚시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악의적인 접근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도적으로 그 낚시인의 납봉돌만 크로즈업을 시키고 그게 장소가 시와호더만요 보니까. 시와호. 내가 모르긴 몰라도 내가 무지한 얘기인지 몰라도 시와호에 성분이 꽤 많은 걸로 저는 나뿐이 아니라 뭐 카드뮴부터 해서 유해 중금속이 많이 들어서 있죠. 그러한 곳에서 고기를 잡아서 조사했으니 당연히 납성분이 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그 낚시인을 우롱하는 처사이면서 무시하고 또한 약간 모종에 조금 좀 좋지 않은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결론적으로. 저 KBS 그 환경 스페셜 프로그램을 보고도 저 느낀 점이 뭐냐면은 제작하신 그 PD가 이제 어떤 마인드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히 형평성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자기들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환경이 중요한데 거기에 납봉돌이
그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면은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지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뭐냐? 낚시인들이 쓰는 납봉돌이 아니고 양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는 어부들의 추란 말이죠. 그물에 달려 있는 거. 그 양 낚시꾼하고 거하고 낚시인들 거하고 어부들 거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그 폐기된 그물에 달려서 떨어지게 돼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은 왜 지적을 하지 않느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 본론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낚시인들의 추를 사용하는 추를 규제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정작 환경 보호하는 데 관심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환경 스페셜 말로만 환경 스페셜이지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진짜 자기들이 걱정을 했으면 어부들한테 당신들 그물에 쓰고 있는 납추를 바꿔라 라는 얘기를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가장 자기들 목적에 부합된 결론을 내는 거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비껴갔다란 말이죠. 그러면 뭔가 여기에도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는 생각도 할 거예요. 아니 실제로 소문이 좀 그런 흉흉한 소문이 들긴 했습니다. 모종의 가능성이 있다는 무슨 얘기인지 그 특정적 황동추 제작 업자하고 관련 주무부서 실무진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돌고 있단 말이죠. 업계에서는 지금 그렇죠. 공공연히 도는 얘기예요. 지금 저도 그 얘기를 이제 들어왔는데 정확한 사실 기명은 잘 모르겠지만 아니 의혹이 있다라면은 의혹이 밝혀야 됩니다. 네. 밝혀서 자기들이 아님을 증명해 보일 공직에 있는 분들이 당연히 조심해야죠. 그런 거에 과연 대해서. 그게 이제 밝혀질까 의심스럽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일 처리하는 게 공무원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무슨 안다 해서 그 아는 사람 돈 벌어주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처사가 잘못된 거죠. 아니 저는 이번 기회에 잘 됐다라고 보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은 그 농림수산식품부가 과연 낚시인들을 그 위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부서냐? 전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 제기를 지금 정확히 하고 싶어요. 지금 뭐냐면은 우리 낚시 행위는 어부들의 행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부들은 뭐냐? 그렇죠.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 사람.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그건 어부의 행위는 바로 그게 골자인데 낚시인들의 행위는 뭡니까? 손맛을 즐기기 위해서 비싼 돈을 치르고 그 생선을 먹기 위해서 아니면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그게 아니란 말이죠. 행위 자체가 스포츠고 문화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물고기의 살을 다루는 수산업 쪽에서 관련 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우리를 다루려 하느냐? 저는 반대예요. 문화관광체육부가 해야 된다 이 행위는. 우리는 체육이란 말이죠. 레저 스포츠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서 주무부서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 저 낚시인들도 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행위는 어부의 그 행위하고 다른 겁니다 분명히.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화시켜서 말을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분명히 우리의 행위는 레저 스포츠입니다. 자, 문화행위란 말이에요. 낚시 육성법이 과연 무엇이냐? 난 이걸 한번 또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낚시 육성법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근데 지금 과연 뭘 어떻게 육성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육성이 아니라 죽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규제를 하고 있고. 지금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철퇴를 때린 거는 금지예요. 뭘 육성을 금지부터 시작을 해요. 어떻게 건데, 육성을 시키냐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자, 뭘로 어떻게? 자, 나비 없이 낚시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다. 대체 물질은 있어요. 근데 납을 못 쓰게 하는 그 자체가 지금 모순이라는 거죠. 방법부터가 거짓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그 얘기를 하려면 거짓말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육성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벌써 금지 아니 우리가 이게 지금 육성법 낚시 육성법 안에 지금 규제법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나가서 납을 가지고 낚시하는 건 불법 행위예요. 다 범죄자가 됐어요 지금 낚시인들이. 우린 단지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인데 그거를 범죄자로 지금 국가는 우리를 범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는 범죄자가 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악법 때문에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허술한 법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전용 프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조력이 상당할 겁니다. 우리가 이 베스 낚시계가 처음에 캐치 앤 릴리즈 운동을 만들었을 때 다른 낚시 파트의 장르에 캐치 앤 릴리즈라는 개념이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죠. 없었죠, 그 당시에. 아무것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잡았던 고기를 놔둔다? 없었어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어딥니까? 베스 쪽이란 말이에요. 가장 친환경적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또 루어라는 행위 자체가 되도록이면은
그 생태계를 파괴 안 시키는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거기에 깔려 있다란 말이죠. 물고기를 사랑하고 물고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을 사랑하고 예. 그 실천적으로 해서 물에 그 썩게 하지 않는 소재들을 써서 고기를 잡아내고 예. 하는 거에서 굉장히 실천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정부가 내놓는 거 보면은 그 법대로라면은 우리는 굉장히 그 비친환경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악랄한 사람들로 전락이 됐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아니란 말이에요. 연구 결과는 아닌데도 우리는 그 법에서 엉뚱한 법이 내린 결론 때문에 뭡니까? 물에다가 중금속을 퍼뜨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낚시가 김우신아 나나 한 30년을 해왔어요. 그렇죠? 근데 30년 전에도 베스라는 고기는 외래어종이고 나쁜 고기예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도 환경 스페셜에 또 베스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예, 봤습니다. 자, 정부는 대책도 없이 계속 베스를 외래어종이어서 그게 그 안 좋은 고기로 자꾸 치부하고 있단 말이죠. 언제까지? 네? 이걸 언제까지? 대책도 못 가지면서 대책이 있으면서 어떤 뭐 대책을 내놓으라는 얘기죠. 예. 이거는 아니 원죄로 따지면은 정부에 있는 거예요. 정부가 그렇죠. 당연히 누가 더 들여 풀었습니까? 우리 낚시인들이 낚시인들이 미국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정부에서 갖고 들어온 가져오고 들어온 거를 어떻게 근데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대책도 없이 계속 그렇게 떠들고 실효성도 없는 법을 가지고 만들어서 예. 수많은 낚시인들을 비환경적인 집단으로 매도시키고 하는 행위 자체들이 말도 안 되는 코미디라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납니다. 저거는 끝까지 영원히 우리나라에서 베스를 없앤다는 건 불가능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지금 네.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돈을 쓰고 있고 인정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는 예. 산업으로서 그렇죠.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도 굉장히 인구수를 갖고 있고 네. 아마 낚시 쪽이 등산 인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낚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레저를 거의 즐기는 그렇다고 사람들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지금 루어 낚시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그 안에 또 베스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떡하지? 산업으로서 이제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산업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정부에서부터 이걸 베스 낚시뿐만이 아니라 많은 낚시들을 산업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제 어류학계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공개적으로 말을 못 꺼내는데 조심스럽게 그거 어차피 없앨 수 없는 고기를 애써서 그 소모적인 노력을 하지 말고 이제는 귀화한 고기이기 때문에 우리 토종 물고기로 사실상 인정을 하자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원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건 뭐냐면은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없앨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 베스라는 물고기를 없애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 돈 쓰이는 거 보잖아요. 사실 저 돈을 왜 쓸까 나는 결론도 안 나는 끝없는 소모란 말이죠. 그것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베스도 결론을 못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 정부에서 한 번씩 중간에 한 번씩 계속 건들죠. 납 규제를 했어요 지금. 그랬더니 이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는 그 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납은 규제법은 만들겠으나 우리가 관리를 안 하겠다. 우리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타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실현성이 전혀 없는 법이에요. 왜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실현성이 없어도 중간에 한 번씩 건들 거라는 얘기예요. 베스를 건들듯이. 한 번씩 정부에서 납을 한 번씩 건들 거라는 얘기죠. 낚시꾼들, 낚시꾼들 정부, 여기 보니까는, 낚시총연합회, 하고, 농림식품부에서, 낚시 육성법을 만드는데, 안 따라오면 한 번씩 건들겠다는 얘기인가요? 말 잘 들으라고? 거기다 족쇄를 하나 채우는 건가, 우리한테? 이거 이래가지고 그들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어떻게 낚시하고 같이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김홍 씨도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우리가 스포츠 레저를 인정을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농림식품부에서 어법을 만들었으니까 어법 안에 낚시 육성법을 만들었으니까 따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낚시 관련 중부서로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